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사 강의고요. 16강 사회보험 관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보험 관리는요, 그게 여러분들 4대 보험이라고 해서 알고 있죠. 4대 보험이라 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복정, 복리후생에 들어가고요.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위험이란 걸 한번 알아보면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에 의하며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 구성원들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에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죠.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을 보장하는 소득보장제도다. 아마 교과서에 다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크게 4대 보험은 산재, 그죠? 건강보험, 그다음에 연금보험, 고용보험 이 4개만 아셔도 가끔가다 쉽게 나올 때는 객관식으로 다음 중 4대 보험이 아닌 것은 사회보험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바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처음에 건강보험부터 한번 보면요. 건강보험이란 거는 여러분들 그 질병이나 부상으로부터 고액의 진료비, 가계에 대한 과대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운영하다가 필요시에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상호 간의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은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되고요.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시간제 근로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적용 대상도 예전에는 나왔는데 요즘에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제외 대상이 의외로 가끔 시험 문제 나오죠.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이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역병, 하사병, 무관여보생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에 당선돼서 취임하는 공무원,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교직원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 교직원 중에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인 자도 있고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60시간 미만인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의료법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는 자 등도 되게 많아요. 이걸 외울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의 계산을 보시면 건강보험료는요. 보수월액이라는 게 정해집니다. 전년도 기준에서 보수월액이라는 게 정해지는데 그거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곱해주면 됩니다. 지금 2024년에는 7.09였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가져갔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작년까지 시험에 나왔던 건데 최근에는 제가 여기다 써놨거든요. 똑같네요. 이번에도 올해 거 네이버에서 지금 스캔한 내용인데 지금 같은 요율을 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장기보험료액료, 그 다음에 건강보험에는 지금 나온 것처럼 장기보험에 대한 요양보험도 있죠. 이 부분은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나온 이 그림은요. 네이버에서 2025년 기준 4대 보험에 대한 요율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지금 나왔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을 부담한다는 게 또 포인트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4.5, 4.5 부담을 하고요. 장기 요양보험료 근로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 한번 사업주 부담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용보험도 0.9와 0.9와 0.9 나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게 없어요. 다 사용자가 부담하고요. 얘는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건강보험의 계산은 이렇게 계산식이 이루어진다는 거 참고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교과서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자격 취득과 상실은 당해 사업장의 건강보험 취득 대상이 된 때로부터 며칠 이내, 그죠? 14일 이내라는 거 밑에다 제가 표시해놨죠. 여기다가
건강보험료 납부는 사용자는 부담금 50%, 그 다음에 근로자, 여기 근로자 부담금 50%와 함께 같이 납부한다. 그래서 건강보험료의 정산은 전년도 보수 월액에 의해 우선 부과하고 당해년도에 보수 총액을 받아 신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좀 이탈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건강보험에 대해서 자기가 더 받아야 되는지 더 내야 되는지 정산하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정산을 신청하다 보면 가끔 가족 중에서 수익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조건들이 다양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배우고 있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사대보험에 대해서 건강보험관리협회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체크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밑에도 취득과 상실 신고는 14일 이내에 이루어진다는 거 포인트만 잡아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을 때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고요. 일정한 사유, 노령, 장애, 유족연금 같이 돌아가셨을 때를 대비해서 줄어들거나 소득이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몇 년도 이상이 되면 한 20년, 30년 뒤에는 이제 연금이 고갈돼서 받을 수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 국민연금을 좀 더 요율을 상승시켜서 많이 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혜택을 받는 노령 인구와 그 다음에 지금 20대, 30대가 내는 요율이 달라지면서 특정 계층에 대해서, 특정 나이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불합리하게 서로 약간 대비되는 이익을 많이 못 가져간다, 이익을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요. 아마 올해도 연금 개혁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항상 그 시기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이 인사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가입 대상을 보면 우선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에 대해서 받을 수 있고요. 가입을 해야 되고요.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 거주 외국인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인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 나와 있는데 요즘에 국민연금은요 직장 생활을 안 하시는 가사를 하시는 주부들도 가입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제도가 많이 생겼어요. 크레딧 제도도 생겼고 그 다음에 추납 제도도 있고요. 그런 기본적인 내용 말고도 많은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험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연금보험료율 몇 %,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나와 있고요. 지역가입자는 모두 자비로 부담한다. 이것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지역가입자에 대한 부담은 옛날에 재산으로, 그 다음에 자동차로 그 재산에 대해서 요일별로 매겨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가입자가 만약에 9만 원, 10만 원을 낸다 하면 지역가입자는 거의 20만 원을 냈거든요. 근데 지역가입자라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부분 어떤 분들이 또 많았냐면 직장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돼야 되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만약에 자기가 가입을 하려면 의료보험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역가입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지금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 중에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 월액을 기준 잡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요 최저 기준치와 최고 기준치는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7만 원 기준이었고요. 최고가 590만 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아무리 돈을 많이 받는다 해도 연금을 부을 수 있는 기준 금액은 59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최저는 아무리 적게 받아도 37만 원 기준으로 책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계속 기준이 바뀌어요. 여러분들한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산재라든가 이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실업급여도 마찬가지죠. 고용보험도 알아두시는 것도 왜 그러냐면 계속 뭔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 납부를 할 때는 취득일 속한 달부터 상실일 전날이 속한 날까지 납부하고요.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납부처에서는 매달 15일까지 신고된 자만 반영된다. 16일 이후 변동된다는 다음 달에 고지한다 뭐 등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말고요.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외 대상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학교연금, 별정직 우체금연금 그런 것들이 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해당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1개월 동안 근로한 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아까 여기도 0.9인데 이 0.9도 뭐예요? 반이죠, 반. 그래서 4.5 나눠서 사용자와 근로자를 나눠서 책정됐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지역가입자는 모두 9% 자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거. 아까 제가 지역가입자 잠깐 얘기한 게 의료보험이고요. 지금은 지역가입자는 9%를 모두 자비 부담한다는 거.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싶은 사람은 네가 모두 내 이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가정주부들도 낼 수 있는데 가정주부들은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모두 부담을 해야 되겠죠. 자, 다음 고용보험 한번 알아볼까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직을 했어요. 여기도 문제가 되고 있죠. 실직을 한 경우에는 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와 함께 구직자와 함께 직업 능력 개발에 대한 향상, 적극적인 취업 발전을 위한 재취업 활동, 실업 예방을 위한 활동이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실업급여라든가 아니면 직업 능력 개발 교육 있죠? 그것도 다 고용보험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실업급여는 대표이사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 그 다음에 1개월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이자는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연금법 적용자, 별정 우체국 직원,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등등 규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제외되니까 또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산정기간 확인해 보시고 고용보험료율도 나와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마찬가지 보수 월액 곱하기 고용보험료율로 되어 있고요. 교재에는 1.8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근로자부담금 0.9, 사업주 0.9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일들은 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혹시나 바뀔 요지가 있어요. 올해도 지금 건강보험 요일이 또 바뀐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도 바뀔 수도 있어요. 다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수시로 뭐 인터넷 창을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교재를 활용하셔가지고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업급여는 0.9, 0.9지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사업주만 부담해요. 얘네들은 사업주만 부담하기 때문에 그거는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고용정보관리 제도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험 문제는 가장 대표적으로 나눈 건 요율이 되겠죠. 한번 체크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재라는 게 있는데 산재는요. 시험 문제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생활 하시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사업주의 고의, 과실 유무에 불만하고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사용자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얘는요. 우선은 근로자에 대한 안정은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를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이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보험을 들어라라고 하는 거죠. 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재원으로 사업주 대신해서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및 보험 가입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는 이유는요. 산재보험은 개념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해서 지금 4대 보험을 갖다 알아봤는데
4대 보험은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면서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25년도에 지금 아직 책정이 안 된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참 변경되는 과정을 밟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뭐 연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국회에서 변경을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죠. 건강보험도 최근에 바뀐 것도 이전에는 뭐 신분증을 안 들고 가다가 신분증을 들고 들어가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드는 보장보험 있죠. 실비보험. 실비보험과 건강보험이 그 범위에 대해서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공부를 하더라도 시험 보고 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회사에 가면 좀 더 꼼꼼하게 보실 테니까요.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엔 소득세를 한번 할 텐데 소득세도 마찬가지 회계처럼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만 다루는데 우리는 학문을 다루는 게 아니라 자격증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만 우선 공부하시고 자세한 내용이 해당되거나 아니면 회사마다 좀 약간 시스템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해당되는 것들은 회사 가서 자세히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